안녕하세요. 자, 이제 7주차 상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제풀이 전략으로서 제7과 어휘 편인데 121, 여러분 교재 121쪽입니다. 제7과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1쪽 한번 쭉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1번에 in blank reasoning, 블랭크의 어떤 추론에 있어서 이런 얘기죠. We begin with, 우리는 시작하는데 evidence base, 증거와 사실, statistics, 통계학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expert opinion, 즉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로 시작하고 after studying the evidence, 증거를 갖다가 연구한 후에 어때요? We arrive at, 우리는 도달하는데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한다. For example, 그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어떤 거를 갖다가 증거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 전문가의 의견, 예를 먼저 설명하고 증거를 갖다가 즉 각각의 증거를 갖다가 연구한 후에 우리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뭐냐? 1번에 인덕시브는 귀납법이라는 거야. 이건 연두 기미니까 연역법은 두괄식, 귀납법은 미괄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예를 갖다가 이렇게 개별적인 예를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일반적인 결론을 맺는 게 바로 귀납법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네. 네, 좀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 2번 디덕시브는 반대 추론적인 연역적인 거예요. 디덕시브는 추론적인 연역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개별적인 예를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 가르칠 때는 연역법이 좀 편하긴 해. 그렇지만 창의력을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유도할 때는 인덕시브 귀납법이 낫죠. 왜? 처음부터 공식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연역법은 처음에 공식 알려주고 이런 걸로 푸는 거야. 한번 문제 풀어봐. 그러면 홀딱 정답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역법이 좀 선생님은 편하지만 창의력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귀납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예를 안 주고 공식을 안 주고 한번 풀어봐. 열심히 헤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일반적인 결론은 이것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풀어봤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일반적인 어떤 결론, 공식을 이런 거는 이런 공식으로 했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진작에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1번 답이고 3번에 보면 인퍼런시얼은 추리의 이런 얘기, 추리의. 그 다음에 4번은 conclusive는 단호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빈칸을 먼저 보라. 여기서 블랭크 추론에 있어서 그죠? 어쩌면 추리 이성에 있어서 어떤 리조닝은 이성이라기보다는 추리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연역법이라는 것은 연역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괄식이다. 자, 대통령께서 정초에 연두 기자회견 하십니다. 그러면 연역법은 두괄식이구나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사실 공식 같은 걸 알려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고 나중에 개별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알려주고 자 여기 공식에 대입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 금방 정답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하고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귀납법은 뭐냐면은 귀납법이라는 것은 왜 영어에서 연역법 귀납법 나와요? 추론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은 자 연두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는데 멀미가 났어요. 멀미가 나니까 코 밑에 사다 주면 잘리죠. 그래서 귀 밑에다 귀 밑에
귀 밑에 붙이면 멀미가. 귀납법은 귀 밑에니까 미괄식이다. 이렇게. 연두 기자회견 귀 밑에. 귀납법은 미괄식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예를 들어주고 여기 개별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즉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줘요. 즉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귀납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두 기자회견 귀 밑에 귀납법은 미괄식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묻는 문제의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보기의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다시 블랭크 리저닝은 이성이란 말도 있지만 여기 추리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블랭크 추리에 있어서 우리 begin with 우리는 시작한대. 시작을 에비던스 증거와 사실, 스태티스 통계학, 그 다음에 이제 opinion, example 전문가 의견에 예. 이딴 것은 개별적인 예를 먼저 begin with 시작은 개별적인 예를 먼저 한다니까 인덕시브의 귀납법이고요. 그 다음에 after studying this evidence 이런 증거를 연구한 후에 나중에 we arrive at a conclusion 나중에 결론을 맺는다. 개별적인 예를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결론을 맺는 게 뭐예요? 바로 귀납법이다 이런 얘기. 인덕시브 영어로는 인덕시브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추론이니까 먼저 뭐를 보여주니까 일반적인 사실 공식 같은 거 알려주고 여러분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 금방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는 좀 편하겠죠. 그렇지만 창의력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일단 오늘날의 문제 해결법은 귀납법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창의력 안 죽이려고 선호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지. 두 번째 직구텍 for example 그 예로 we learn from 우리는 뭐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experience at 각각의 어떤 당으로부터의 경험. 그죠? 슬픈 어떤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the third drink 세 번째 술 we take make us sick 우리를 갖다 병나게 하는 세 번째로 마신 술을 그저 술을 먹고 나서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야. 술병이 나 봐야 이게 정말 먹으면 안 되겠구나. 더 서드 드링크니까 세 번째쯤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린다는 거죠. 투 드링크는 이분이 저녁 때 먹은 두 잔도 되고 두 번 그죠? 두 잔은 is all that my body is handle 우리가 내 몸을 핸들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 있는데 두 번 정도 2차 또는 두 번 먹을 수 있는데 세 번째까지 가면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That is 이것은 our conclusion 우리의 결론이다. 마지막에 이제 술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술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을 마지막에 개별적인 예를 먼저 들고 세 번째 먹으면 나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컨클루전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먹어봐야 술병이 나는지 알아본다 이런 것은 귀납법이에요. 나중에 결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의 결론이다. 마지막에 결론 내니까 귀납법이죠. 일본에 그래서 인덕시브고 이것은 based on 기초를 둔 evidence we have observed 우리가 based on evidence we have observed 우리가 관찰해온 또는 아니면 준수해온인데 observe는 관찰하다 준수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관찰해온 증거에 기반을 두는 우리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별적인 예로부터 나는 그죠? 세 잔째는 안 돼. 세 번 계속 1차, 2차까지는 되는데 3차 먹으면 아웃 때 기억이 없어. 마이 컨트롤 할 수가 없어. There is no control in me.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죠? 서드 드링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요. 쉽게 나왔죠. 그래서 귀납법하고 연역법의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연역법과 기납법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조금 그게 뭐예요? 라고 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꼭 영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독해는 상식 갖고 되고 이렇게 어휘 같은 것도 짧은 독해를 통해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번으로 가볼까요? 121쪽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말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에 따르면 It will be mostly sunny tomorrow 내일은 대부분 sunny day 즉 햇빛이 창창할 거예요. 그 얘기는 비 안 온다는 얘기죠. with 그 다음 intermittent는 간헐적인 산발적으로는 showers인다 했던 오후에 산발적으로 showers 소나기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뭐 그래서 most 대부분 내일은 sunny day 하지만 산발적으로는 그다음 intermittent 하면 간헐적인 산발적으로는 이러니까 이제 2번 답이에요. recurrent 그죠? 그래서 2번 답이고요. 1번은 continuous라고 하면 계속적인 이런 얘기예요. heavy는 heavy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죠? heavy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4번 long and tedious는 지루하다. 길고 지루한 길고 지루한 장마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heavy라는 얘기는요.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헤비라는 얘기는 무거운이란 말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도 있고 숲도 헤비 포레스트 울창한 포레스트 숲이 될 수도 있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 두꺼운이라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밥을 많이 먹어도 헤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짙은 이렇게 많습니다. 헤비급 챔피언에 반대는 라이트 프라이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I had 그죠 헤비 런치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헤비라는 것이 런치라는 명사를 꾸미죠. 식사는 관사를 안 붙이는지만 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도 형용사가 붙어서 명사를 꾸밀 때는 붙여요. I had 헤비급 챔피언에 식사를 가볍게 했으면 라인 런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많이 했다면 I had 점심 많이 했다면 헤비 런치 식사를 갖다 가볍게 했다면 라인 런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번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Your demands. Look at your number 122. 즉 122쪽이고요. You see question number 5. Your demands are considered inordinate. ordinate는 적절한 절제 있는 이런 얘기지만 inordinate는 이는 나세임이니까 과도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excessive 과도한에서 1번 답이고 하우시험은 호된 거친 하우시는 호된 거친 엄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퍼즐링은 당황케 하는 거 수수께끼 이런 얘기죠. 당황케 하는 것이고요. 4번 스포레딕은 드문 산발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네이트에 반대는 인어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살펴볼 것은 뭐냐
다음과 같은 것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 consider라고 얘기하죠. consider는 이제 고려하다, 이제 think of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돌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